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빵주 이외에 가장 좋은 선택은 우버다 라는 기사를 보고 지금 우버에 투자해도 될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버에 투자를 안 했었거든요. 하지만 관심 종목에는 계속 담아두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한번 보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보시면요, 모건 스탠리는 우버가 향후 몇 년 동안 기술주를 투자하자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주요한 성공 스토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의 분석 애널리스트인 것 같은데,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지난주 금요일에 자신들의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우버가 수익성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익을 못 내고 있는데 이익을 낼 수 있는 그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버의 목표 주가를 지난주 금요일에 주당 $72로 지금 현재보다 약 한 80% 높은 수준으로 목표 주가를 지금 잡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버의 주가를 보면요, 주당 40불 정도 되죠. 연초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19% 정도 되고 계속 주가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우버에 투자해도 될지, 우버의 적정 주가와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요, 제가 이번 주에 어린이를 위해서 출간한 주식으로 이해하는 어린이 경제라는 책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책을 출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출간한 이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어린이 경제 책은 별로 시장성이 없어서 그런지 국내에 서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일부 있는 것들도 다 좀 이제 해외 번역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출간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건강한 주식 투자 문화를 만드는데 좀 작게나마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 클래스 101 팀과 함께 이 책을 만들게 됐고, 어린이들 시각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썼으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감사하게도 댓글로 많은 축하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셨는데, 제가 잠깐 몇 가지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투자 입문용으로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어른용 책을 읽어보시고 많이 좀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어른들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선 저부터 사서 읽고 싶네요. 아이들에게도 경제 교육할 때 도움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던져주고 그냥 읽어봐 이러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읽으면서 아이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딩 수준의 책 표지 같은데 혹시 중 2, 3에게도 읽기 괜찮을까요? 회사를 설립하는 것, 사장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주주의 개념, 자본금,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원리라던가 배당금, 그리고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에 대해서 초중생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읽기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버에 투자해도 될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우버가 속해 있는 그 산업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서 좀 빠르게 이 산업에 대한 공부를 좀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리포트 제목이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이동을 재정의하다라는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자료는 제 블로그에도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보면요,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플랫폼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그 다음에 속해 있는 시장에 대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는 미국의 택시나 렌터카 또는 대중교통의 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미국의 택시, 렌터카, 대중교통 대비 우버나 리프트의 침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버나 리프트가 많이 성장을 하려면 이 시장이 계속 커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커지는 시장에서 우버나 리프트의 침투율이 계속 올라가줘야 결론적으로 이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이나 이익이 계속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요, 지금 2019년 이후 2020년, 2021년에는 전체적인 미국의 택시, 렌터카, 대중교통 시장 규모가 지금 좀 축소가 됐죠.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축소가 됐겠죠.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하는 산업이지만 아주 그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오렌지색 그래프가 택시와 렌터카 대중교통 대비 차량 공유 플랫폼들의 침투율, 이 시장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냐, 이제 그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2019년까지는 계속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20년 들어서 약간 상승세가 좀 둔화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성장률이 아니라 침투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둔화된 부분은 좀 투자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른 자료를 한번 또 보시면요, 택시나 렌터카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운송 수단으로서 이 차량 공유 플랫폼이 계속 성장해오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우버나 리프트가 이 택시나 렌터카를 대체하는 그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렌터카나 이 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플랫폼들의 이용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차량 공유 플랫폼이 기존 전통적인 어떤 운송수단들, 택시나 렌터카 같은 그 시장을 계속 잠식해 나갈 거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버의 서비스 중에 하나가 우버 트랜짓이라는 대중교통 서비스와 연계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카오나 여러 가지 모빌리티 공유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스쿠터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서비스들과 연계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뭐 자전거나 스쿠터를 이제 공유하는 이런 서비스인데, 우리가 차량뿐만 아니라 뭐 자전거라던가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이 이제 공유 경제로 접어들 거라는 건 지금 어떤 대세의 큰 흐름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세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이제 우버나 리프트나 뭐 디디추싱 같은 그런 기업이 그래서 얼마나 매출이 성장할 것이고 얼마나 이익이 성장할 것인지는 우리가 이제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증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자율주행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우버나 리프트도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개발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오고 전체적인 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우버나 리프트도 자율주행 사업을 매각을 했죠. 근데 개인적으로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사업을 매각한 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버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메인 비즈니스가 차량 공유 비즈니스인데 이 메인 비즈니스에서도 수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까지 투자금을 계속 쏟아붓는다는 건 우버의 투자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율주행 사업 부분을 매각한 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리포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테슬라 같은 기업이나 뭐 웨이모 같은 기업, 그 외에도 많은 이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공유 기업이 이 자체적인 자율주행 개발을 하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이 리포트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지금 뭐 웨이모에서 개발하는 로보택시 이미지고, 지금 아마존이 작년에 죽스라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이 죽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로보택시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토요타나 바이두나 디디추싱도 마찬가지로 이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까지는요, 이 우버나 리프트가 속해 있는 이 산업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우버에 이제 좀 투자를 해볼까 하면서 좀 자료를 봤는데, 아, 이게 뭔가요? 이 기사는 참고로 8월 24일 기사거든요. 공교롭게도 모건 스탠리가 우버를 사야 한다라고 얘기한 날짜 다음날 안 좋은 악재가 터졌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플랫폼 노동자들, 이 우버의 운전자들이죠. 뭔가 다른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버와 리프트에겐 날벼락이다 라는 기사인데,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작년 11월에 캘리포니아에서 투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버의 운전자들이 기업에 속한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 사업자로 판단해야 한다 라는 게 무효라는 판정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버나 리프트 같은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버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우버와 리프트 그리고 디디추싱 차량 공유 플랫폼의 연초 대비 주가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버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주가가 거의 20% 하락한 상태고요. 리프트는 한 3.85% 정도 하락한 상태고, 디디추싱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한 달 정도 됐나요? 근데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45%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물론 디디추싱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발 악재가 많이 작용하긴 했죠.
자, 1년간 주가 변화를 보면요, 우버가 한 33% 정도 상승을 했고 리프트는 63%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버의 주가는 2019년 5월 10일에 상장했었던 상장 첫날 종가인 41.57달러보다 지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원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버의 재무제표와 투자지표들을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우버와 리프트 그리고 디디 추싱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기업들이 지금 인더스트리얼 섹터에 소속되어 있는데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IT 기업들과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보면요, 우버나 리프트는 다음 회계년도부터 순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PS 멀티플이나 EV 세일즈 멀티플을 보면 얘네들을 플랫폼 기업으로 보고 IT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멀티플은 좀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디디 추싱은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수익성 지표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매출 이익률이죠. 수익성 지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입니다. 이 부분이 좋지 않으면 이 나머지 부분은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근데 디디 추싱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매출 이익률이 우버나 리프트와 비교해 봤을 때 좀 상당히 안 좋네요. 이유는 왠지 모르겠지만 우버도 36% 정도로 다른 플랫폼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좀 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 리프트는 우버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규모를 한번 볼게요. 매출 규모를 보면 지금 우버가 12.81 빌리언 달러니까 한 128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화로는 한 150조 원 정도 되는 매출이잖아요. 그리고 디디 추싱은 우버보다 매출 볼륨은 더 크고요. 거의 25빌리언 달러 정도 되니까 한화로는 한 30조 원 정도 되는 매출 규모인데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다 적자잖아요. 순이익, 영업이익 다 적자인데 10조, 20조, 30조 이 정도 매출 규모를 내는 회사들이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과연 수익성이 나는 비즈니스인가? 보통 초기 성장주들이 있잖아요. 매출이 몇백억, 작게는 몇백억에서 많게는 몇천억 정도 하는 초기 성장주들이 영업이익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초기 성장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너희들의 가능성을 보고 기다려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출이 막 10조, 30조 이 정도 되는 기업이 아직도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건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이게 수익성이 나는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투자자 관점에서 무조건 그냥 앞으로 차량 공유 시대가 올 거니까 우버나 우리는 이런 기업에 투자할 거예요가 아니라 왜 아직도 이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데도 수익이 안 나냐 이거죠.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향후 우버의 예상 실적을 좀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EPS입니다. 그래서 2023년이 돼야 우버가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버의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이 시점에 우버의 예상 매출은 28.46 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우버의 매출 성장성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앞으로 차량 공유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시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우버의 매출 성장 이렇게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우버를 투자하는데 관심이 있고요. 단 이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성이 나오는 구조이냐 라는 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포워드 기준 PS 멀티플이 4.7배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절대 높은 수치라고는 볼 수 없고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었던 이 차량 공유 플랫폼들의 악재가 어떤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나고 해결이 될지 좀 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버 투자 여부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체크해 볼 부분이 뭐냐면요, 국가별로 이 차량 공유 플랫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디디 추싱 같은 기업이 있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버가 중국에 진출했다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중국 사업부를 매각하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차량 공유 플랫폼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투자 시에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투자는 안 하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관망해 가면서 지금 보이시는 이런 악재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좀 보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버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미주부 채널은 뭐 종목 추천해주고 그런 채널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할 기업을 찾으면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드리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좀 이 투자 내공을 좀 계속 같이 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